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 좀 친한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올해 이제 말부터, 지금 2024년도 8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말부터 계속 이자만 갚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말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매달, 이제 이 두 부부는, 매달,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비용이 지금 대충 계산을 해도, 이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거의 한 120에서 130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걸로 확인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팔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집을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금리가 이제 뭐 조금 조정이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아파트 매수 문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파트를 판다 그러면, 이걸 팔고 그냥 그야말로 이제 정리를 다 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뭐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뭐 전세를 가든 뭐 어딜 가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끝난다. 자, 근데 이 부부한테는, 집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지금 갖고 있는, 8억 5천. 이 집은 5억 5천에 샀던 집입니다. 그러면 이미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그럼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세금이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세금만 단순히 계산했을 때 6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6천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거를 세금을 내고 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압박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세금 계산을 해줬을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랑 이 뒤에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계산했을 때 이거를 먼저 팔았을 경우에 가장 안 좋은 거죠. 이 일반적인 가정들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파트 하나 있고 뭐 집 하나 있는데 이거를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지를 잘 몰라서 소위 양도차익이 큰 거를 먼저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시세가 한 2억 5천 정도 되고, 이거를 확인했을 때 주택 가격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보유는 이제 10년 이상 했고, 이 경우가 사실 제일 안 좋은 거죠. 비싼 거 하나 있고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이 작은 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여기 집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땡땡땡 공단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죠. 단지 3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세 세대 분리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대 분리 30세 이상이 돼야지만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살짝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설명을 좀 해줬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해당하는 이 집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고 시세가 2억 5천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아들한테 이 집을, 실제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대출이 있었어요, 대출. 이 집이, 대출이 있었는데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9천 정도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9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9천만 원에 대한, 대출을 지금 아들이 부담부 증여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소위 대환이나 이제 옮겨 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금액과 이 주택 가격의 금액 차이가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런 경우 증여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10년 동안 이제 소위 자식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아들한테 증여하는 이 아파트는, 물론 이제 증여를 하고, 여기 실제로 이 아들이 여기다 세대 분리돼서, 여기 전입신고도 하고,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실제 증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거를 비과세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해주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죠. 자, 그래서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는 없다 하더라도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는 있겠죠? 예,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양도세를 일부 내야겠죠. 이거 1세대 2주택에 대한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구입 가격하고 요거 차이 계산해가지고 양도세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단순히 계산했을 때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는 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에 대해서, 이거 이번 달 2024년도 연말에 원금하고 이제 이자를 동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지금 이 근처에 일단 전세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 해당하는 그 세대는 한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특히 이 타입에 대한 그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그 타입은 전세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전세를 내면 나간다는 얘기죠. 그 시세를 봤더니 한 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4억 8천에서 5억 정도의 이제 그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해당하는 아파트는 얼마 정도의 대출이 있었냐? 3억 8천에 1억 2천이니까 실질적으로 3억 2천만 갚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3억 2천이니까 결국은 5억 정도의 전세를 받아서 3억 2천을 전부 다 까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8천 정도가 남는 거죠. 1억 8천. 그러면 그 1억 8천을 가지고 소위 이 부분은 1세대 2주택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증여를 했으니까. 그때는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2년이 지나면 요건 이제 비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남는 1억 8천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집의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나가는 걸로. 근데 지금 2024년도 8월 시점에 땡땡은행 금리가 4.6%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가 4.6%였습니다. 이자율이. 그러면은 1억 8천 현금을 다 넣는다 하더라도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80%까지 이 부분은 나오죠. 왜냐면 1세대니까.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채가 있다. 이럴 땐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취급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증여를 하고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고, 최대 80%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금 1억 8천만 원이 있으니까 4억 원짜리 전세를 간다 하더라도 2억 2천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좀 계산을 해보면 이들 부부가 이 집을 전세를 주면서 자기네들은 나가고 2억 2천만 원에 대한 곱하기 4.6% 나누기 12. 한 달에 84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들잖아요. 그쵸?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서 이제 시간을 끄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자가 줄어드는 전세로 갈아타는 게 일단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세가 8억 5천이지 향후 2년이나 4년 정도가 지나면 또 하필 또 이 단지가 지하철역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있다가 지하철이 개통하는 시기가 되면 이 시세가 8억 5천만 가진 않겠죠.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8억 5천보다는 더 향후에 봤을 때는 소위 9억 5천이 가든 10억이 가든 그렇게 실제 물건은 10억도 나와 있어요. 이 해당하는 그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도 8억 5천이 가장 지금 현재 저렴한 상황인데 지금 파는 것보다는 이제 3년이나 4년 정도 후에 팔면서 한 10억 정도. 그러면 결국은 3, 4년 정도 사이에 갭 차이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한 1억 5천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로 이사를 가서 83만 원씩 주는 돈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 가정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래서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은행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수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증여되면 이제 법무사 통해서 증여 작업하고, 세금 낼 거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은 바로 전세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전세 나가면 거의 한두 달 안에 거의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소위 연말에 그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많이 줄겠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전세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좋은 사람들 맞춰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냥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 가정의 부동산 전략에 대한, 부동산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이런 설명을 할 때 이런 증여나 뭐 소위 비과세나 이런 뭐 보유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람들은 추가로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